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중현입니다. 자, 합격협학원에서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을 맡고 있고요. 지금 박 변호사님이 자기 예비순환 설명하고 가셨으니까 전 이 설명의 취지에 맞게 변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변호사 시험을 보실 건데요. 자, 요게 법체계잖아요. 법체계. 지금 현재 국가 형성됐고,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하시는 게 헌법이에요. 국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헌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공부하실 건데, 헌법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권리 뭘까요? 행복하진 않죠. 행복하진 않죠. 근데 오시긴 오셨단 말이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권을 하나 공부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예요. 그리고 뉴스를 틀어봤더니 맨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거래 파동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통치구조로서 삼권 분립을 형성시켜놨는데 이 삼권 분립에 지금 엄청난 위협이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재판 절차와 행정 절차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딱 위협 들어왔으니까 이걸 첫 번째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헌법은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하위 법률들을 만들어 둡니다. 그럼 그 법률에서 만들어둔 권리는 이제 표현이 좀 바뀌죠. 기본권이 아니라 좀 권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권리.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게 바로 민법을 공부하는데, 그럼 권리의 주체가 나와야 되죠. 우리 수험생분들 개인 나오실 거고, 그리고 혹시 혼자 안 오실 수도 있죠. 혼자 안 오시고 친구 손잡고 오셨잖아요. 몇 명 이상 이렇게 오셨단 말이지. 자, 그분들이 단체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공부하는 게 민법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상법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체가 혹여 행정청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이제 저 다음으로 설명해 주실 유시환 변호사님이 행정법 헌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쟁이 딱 발생되는 거예요. 다툼이죠, 다툼. 다툼. 자, 친구들끼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말 안 해도 되죠. 그래요. 해결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자체가 해결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꼭 해결을 해야 되겠대. 꼭 해결을 해야 되니까 친구를 불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법에 들어가서 합니다. 신나게. 신나는 거예요. 그걸 법정투쟁이라고 하고, 자, 요게 민사소송법이에요. 자,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 민법, 민소법, 상법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특별법이 이제 행정법인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여기서 혹시라도 죄와 벌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다음에 홍 변호사가 얘기할 형사법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일반적인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일반법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 다음으로 가시는 특별법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민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민법을 공부하면서 법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 그래서 천천히 가시되 확실하게 가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학기 때는 이것만 하셨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는 거죠. 다른 과목 말고 민법만 1학기 동안 주구장창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교 가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실 건데 분명히 이거 학교 수업 내신 신경 쓰신단 말이에요. 학점 관리 안 하겠다? 그런 분들 못 봤어요. 아, 저는 학점 관리 안 하고 계속 변시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분 못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서 물어보죠. 너 이번 시험 잘 봤니? 되게 남들 신경 쓰는 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이를 더 먹을수록 주변 의식을 더 많이 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 객기 부리면서 쭉 가는데 로스쿨 들어와서는 이제 주변도 신경 쓰고 좀 잘난 척도 하고 싶고 어깨뽕도 넣고 싶고 막 아는 척도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수업 신경 쓰다가 다른 과목도 무너지니까 투트랙으로 움직일 줄 아셔야 된다는 게, 자, 이거는 이제 변시 수험 적합적으로 움직이시라는 거고, 자, 이거는 학과 공부잖아요. 이게 혹여 일치하는 로스쿨도 있어요. 일치하는 로스쿨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문제가 진짜 그 다음에 변시시험 문제 뿌려지는 거지. 출제 위원급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학교들은 그래요.
제가 진모에서 뿌려드리는 문제라든지 교수님을 통해서 딱 유입 얻은 문제 보면 이 정도의 클래스를 중간 기말에서 본다고 문제가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치되는 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우리 수험생분들의 갭이 그리고 거기 댐핑과 충격이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정말 관건일 거예요. 학과 공부하실 때. 딱 봤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혹여 방학 동안 해 가셨어. 그리고 3월달 가신 거예요. 여기서 오는 갭을 우리 수험생 스스로가 엄청나게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학과 공부는 그게 아니네. 한 학기 동안 판례 30개만 공부하는 학교도 있죠. 판례 30개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단 말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서. 근데 여기서 판례 한 500개를 지금 박분환 선생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470개를 이제 마저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구분을 잘 해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오전 강의에 다 깔리면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오후에 공부하고 저녁에 공부하면 되는데 이 수업 시간이 변동되잖아요. 변동 왔다 갔다 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공부 계획 좀 잘 세우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은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민법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과목이 지금 3개를 보셔야 돼요. 선택형이라고 하는 건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예요. 수능 보시면 아실 겁니다. 수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수능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다시 고3 때로 돌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문 큰 거 하나 있고 보기가 이렇게 5개 있잖아요. 그럼 언어 영역이라고 해볼까? 이거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분석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판례가 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가 판례라는 표현을 듣게 될 거예요. 이 판례라는 표현이 이제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문 법학이에요. 이걸 여기 계신 분도 읽고 이쪽 계신 분도 읽었어요. 근데 이쪽 계신 분의 생각은 A라는 생각이야. 근데 이쪽 계신 분의 생각은 B라는 생각이지. A 생각과 B 생각이 충돌됐잖아요. 그걸 다툼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죠. 문제가 발생하지. 나는 A라고 생각하고 너는 B라고 생각한다. 자, 이걸 학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설. 이걸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이 학설에 대해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리는 곳이 있는데 그걸 대법원으로 한정해서 이분들이 내리신다. 판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대판이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모든 법 체계가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여기 있죠. 필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필요한 이유 바로 요거 공부를 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그 과정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신청하셨죠? 신청하셨는데 말로 하셨어요? 말로 안 했단 말이지. 말로 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든 뭘 쓰긴 썼단 말이에요. 뭘 썼죠?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자, 분쟁 들어갈 건데 소장이란 걸 씁니다. 보세요. 서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서면 신청을 하시고 이 소장에 필요한 내용이 요거 그리고 여기 있죠. 이 2가지예요. 얘는 필요하지 않아요. 학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고 그 원인이 뭐니?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표현이 주문, 이유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구간이 법원행시 구간이고요. 이 구간이 변호사 시험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푸는 게 그동안 사법시험이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죠. 학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성문법학에 따라 조문 공부 잘하시고 그다음에 판례 공부 잘하셔야 돼요. 근데 판례만 무턱대고 공부하지 마시고 이거를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1학년 때부터 법전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교수님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로 생각되는 거예요. 한글 한문 혼용입니다.
비법이신 분들 한문 못 읽으면 시험장 가셔서도 힘든 거예요. 국가공인 유일한 커닝 페이퍼가 있죠. 시험장에서 오픈북이 허락되는 거예요. 딱 법전 하나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좀 든든하긴 하단 말이야. 근데 남들은 오픈북을 읽기 시작해. 근데 나는 한문에서 막혀. 어렵죠. 한문에서 막히는 순간 단어를 못 옮겨 적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법조문을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이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대로 이제 기록형으로 소장 작성을 하시겠죠. 자, 그럼 고민해 보세요. 7과목을 공부하실 거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보실 겁니다. 그럼 7 곱하기 일단 3 해볼게요. 교재만 21권이에요. 맞죠? 선택형 교재 따로, 객관식 교재 따로, 사례형 교재 따로, 기록형 교재 따로. 자, 근데 여기 혹여 플러스 요렇게 하나 넣어볼까요? 기본선 하나 잡습니다. 그럼 일단 교재가 4개예요. 그리고 7법 통해서 28개 교재가 나왔어요. 28개 교재.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시면 이걸 또 공동 구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험생분들의 판단권이 좀 배제됐어. 위에서 그냥 이거 공동 구매합시다 바로 들어가니까 여기부터 일단 선택권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인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를 이제 할 건데 자, 교재 선택은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교재 선택은 잘하자. 일단 불합격 피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3년 내내 바꾸지 말자. 역사는 진부하지만 반복됩니다. 역사는 진부하지만 반복돼요. 그쵸? 왜 한국사 역사책을 공부했죠?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매년 바꿔. 매년 바꿔. 매년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변신은. 법학은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거 탄탄하게 쌓은 상태에서 덧붙이는 거지 완전 탈바꿈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특히 이제 학교 들어가시면 소위 말해서 좀 사시 공부하고 오시던 분들이 우리 수험생들한테 너 왜 그 책 봐? 그 책 별론데? 그럼 또 흔들리는 거지. 또 흔들리는 거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흔들리는 순간 우리 수험생분들은 왜 변시 로스쿨 들어왔지? 그래서 자기 주관하에 자기 판단하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그런 분들. 왜, 내가 지금 내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남의 뭐라고 하는지. 근데 거기 또 흔들려. 또 흔들려. 한 10분이 다른 책 가지고 다니고 나는 이 책 가지고 다니는데 흔들린단 말이지. 이거 이제 선택을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강의는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5년도에 특별반 과외 맡았던 친구가 700점대 합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00점대 합격이 끝났죠. 이제 900점 넘어가도 혹여 위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수인데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들어주세요. 강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다른 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찍어주지 않는 강의는 일단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책에서 다 나온다. 이런 강사 듣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얘기할 수 있죠. 내 책에서 다 나온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능 때 다시 돌아가 보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자, 정리해주지 않는 강의는 듣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수험생들이 수험을 한다고 할 때 수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학교 공부를 하는 거와 별개입니다. 수험 공부는 자, 이해가 바탕이 되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암기를 하시는 건데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쵸? 뭐 암기하실 거야? 뭐 암기하실 거야? 안 찍어줬어. 그럼 다 암기하실 거예요? 정리가 안 됐어. 다 암기하실 거야? 그리고 내 책에서 다 나오는데 책 다 암기하실 거예요? 28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서만 7개인데 그거 다 암기하실 거야?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실상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해를 시켜주는 건데 온통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요. 암기입니다. 암기. 근데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나는 이 문장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길어지는 거예요.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겁니다. 법은 이미 텍스트라는 법전이 있잖아요. 그 법전을 풀이한 대법원 판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암기할 거 정해졌잖아. 밥상 다 차려놨잖아요. 그죠? 뭐가 맛있는지 안단 말이지. 우리 수험생분들은 딱 봤을 때. 근데 수험으로 들어오면 법학 중에 어떤 게 맛있는 건지 몰라요.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들어갈게요. 그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강사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거 중요해 하려면 우리 수험생들의 강력한 무기. 자, 이게 학교 가서 흔들리는 거. 자, 기출 분석을 하신 분들은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요. 학교 수업을 듣는데, 야, 이거 내가 공부해봤는데 기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교수님이 3시간 내내 이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기 학설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오는 갭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려면 기출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지셔야 됩니다. 유형 파악하셨어요. 고3 때 당연히 유형 파악하셨고 쪽집게 강의 들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요약서 만드셨단 말이지. 요약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리 당연히 다 하셨죠. 정리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은 들어올 때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단어 수거장 같은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영단어 수거장. 여길 딱 가리죠. 그리고 여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가 뭐지? 그리고 여기에 문장이 나오죠. 예문이 나오잖아요. 쭉쭉쭉 써져 있어요. 그리고 혹여 이렇게 빈칸 블랭크가 있을 수 있지. 자, 이거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럼 보세요. 법학에선 이게 조문이고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조문, 판례. 조문, 판례. 이런 공부가 다시 한번 또 도래됐습니다. 도래됐기 때문에 법학이라고 해서 뭔가 막 심각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3 때 그 막 수능 공부할 때처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 보시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눈에 뻔히 보인다니까. 나오는 것만 나와요. 나오는 것만 나오고 공부해야 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심이 되는 강의가 펼쳐질 겁니다. 이해중심 강의가 많이 펼쳐질 거예요. 이해중심 강의가 많이 펼쳐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 체크는 반드시 들어가실 겁니다. 이게 1, 2월 달에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박 변호사님 뭐 선택형도 풀어보고 그것도 해보고 그것도 다 해보고 하는데 제가 해본 결과 시간이 없어요. 안 풀더라고요. 안 풀더라고요. 책만 보는데 시간이 다 갑니다. 책만. 그러니까 요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저는 선택형 푸는 걸 학교 가셔서 하시는 거지. 그럼 마음이 좀 놓여요. 마음이 어떻게 놓이냐면 그래 1, 2월 달에는 책 정리만 정말 잘해보자. 책 정리만 잘해보자. 그리고 나서 학교 갔다. 학과 공부 당연히 해야죠.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형 기출을 한번 풀어볼까? 공동구매를 하셨습니다. 사례형은 아직 못 건드려요. 아직 이건 못 건드려. 자, 그럼 선택형 기출을 풀고 어디 가서 확인해요? 여기 가서 확인하셔야죠. 기본서 가서 확인하셔야죠. 기본서 가서. 자, 이 작업만 해도 한 학기가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수업을 듣고 밑줄을 쳐놨는데 기출을 풀어봤는데 내 기본서에는 밑줄이 안 가져 있는 거예요. 밑줄이 안 가져 있죠. 그럼 그건 강의 잘못 선택한 거지. 왜냐하면 1, 2월 달에 중요도 체크가 다 돼 있고 핵심 문장들이 다 밑줄이 쳐지는 게 그게 바로 1, 2월 달 강의에 필요한 건데 안 돼 있네. 안 돼 있네. 그럼 제가 첫 번째 딱 걸린 겁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지금 잘못 선택한 거죠. 잘못 선택한 거. 근데 첫 번째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역사는 진부한데 또 반복된단 말이야. 그 시행착오를 또 겪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선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수업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변호사가 되셨는데 1심에서 패소하셨어. 근데 의뢰인인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 믿고 2심까지 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똑같단 말이지. 그럼 저도 자체 판단해보는 거죠. 과연 이 변호사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했는데 왜 졌을까? 왜 패소했을까를 저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고민을 하지 않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더 나이 먹고 더 지금 판단을 더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셨는데 이거 수동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가시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설명회를 거의 참석 안 하는데 이번에 한번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팩트 폭격을 좀 많이 했죠. 팩트 폭격을. 그리고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 돼서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정말 전략적 승부가 필요해요. 학과 공부랑 과연 어떻게 병행할지를 끊임없이 사고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판단 기준 인자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앞서 박 변호사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는 홍은철 변호사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저기 유시환 변호사님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가. 누군가 막 뭐라 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원우가 민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보다 똑똑하나?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박 변호사님 얘기를 믿어야지. 그쵸? 원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판단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얘기를 듣기에 앞서 이 얘기에 대해서 박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홍변이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유시환 변호사님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얘가 딴소리를 하네.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길어지는 거고 친구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빈정상한단 말이에요.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관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일단 내년 1월달 시험에서는 첫 번째, 6월 판례는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쵸?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1학년 때는 이 세 과목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세 과목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걸 1학기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여름방학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름방학 이 두 개를 여름방학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학기 때는 보세요. 형법과 헌법을 공부했으니까 똑같이 여기서는 헌법과 형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2학기 겨울방학 때는 이 세 과목을 다시 한번 돌리는 거죠. 헌민영을. 이렇게 해서 1학년을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탄탄해져. 스스로 마음이 좀 놓여요. 근데 주변에서는 갑자기 후사법이 막 들어와. 민소법, 상법, 행정법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부랴부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흔들리시는 순간 이게 또 날아가요. 근데 친구는 봤더니 되게 얇은 암기장을 본단 말이지. 1학년 때부터. 자, 거기서 또 흔들립니다. 왜냐면 난 두꺼운 책을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계속 넘겨도 기승전결이 없어. 다 기부터 끝까지 기야. 재미도 없어. 소설책도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 하나도 없는 책을 꺼먹고 이런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쉬는 시간에 딱 스마트폰 한번 봐봐요. 신나지. 온통 컬러풀하고. 자,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3시간을 공부하셨어요. 쉬는 시간에 20분 스마트폰 보는 순간 3시간짜리 다 날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의 본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이없었던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민법에 한번 한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학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법시험에서도 학설 안 나왔어요. 네. 사법시험에서도 학설 안 나왔습니다. 학설이란 게 성문법학을 해석해 놓은 교수님들의 견해거든요. 이런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학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학교 가서 하세요. 학교 가서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법시험에서도 근 15년 동안 학설 문제는 딱 2문제 나왔어요. 그럼 그거 맞추려고 학설 공부 다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보세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학설은 안 나와요. 그럼 제껴. 일단 제끼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학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치면요. 이미 가이드라인이 뿌려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법시험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근데 변시는 가이드라인이 모의고사부터 있어. 우리 수험생분들이 1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볼 거예요. 곱하기 3개씩 나옵니다. 이미 9회분의 가이드라인이 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학설 문제가 혹시 10개 나왔어. 그거 챙겨가세요.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학설 문제를 혹시라도 다음 해에 내려고 하나?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 결정이 나면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 결정 나든 안 나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1학년 때 하셔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2학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공부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소와 형소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민소, 형소. 행정상법은 조금 나중에. 가장 핵심 과목이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쪽 위주로 변호사 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질문 좀 답변이 됐어요? 답변이 됐어요?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이걸 원하는 답변이었어요? 저는 일단 원래 헌민형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빠진 거는 어떻게 볼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법률 개정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법률 개정으로만 바뀌는 거고 근데 얘기를 나누기 한 2년 안짝으로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요. 상법 객관식은 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상법 객관식. 일단 제 과목만 한정시킬게요. 다른 과목은 뒤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 저는 상법 객관식 버리라 그래요. 상법 객관식. 이유는 상법 객관식은 열심히 해도 10개 이상을 못 맞추셔. 완전 계륵 같은 녀석인데 이걸 끊임없이 수험생분들이 고민하시고 학원가에서는 야 상법 다 하면은 20개 맞출 수 있다.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하지 마.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진짜 20개 다 맞추느냐? 그분들 못 봤습니다. 그래서 1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민소법 10개 맞추시라는 거죠. 민법에서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35개 중에 내 수업 천천히 잘 따라오면 30개 맞는다. 맞아요. 그럼 50개 맞추잖아. 50개 나왔죠. 그럼 뒤에 홍변이 내 수업 잘 들으면 한 30개 맞을 거야, 형사. 그럼 유시안 변호사님도 내 수업 잘 들으면 30개 맞을 거야. 그럼 110개 나왔잖아요.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가?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략 과목이라고 했을 때 후사법 자체가 객관식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중심이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때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걸 하시고 1학년 때는 이걸 하시고 2학년 때는 어쨌든 절차법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민소 형소를 하시라는 거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2학년 때는. 이건 이제 사례형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선택으로 틀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전략적 공부. 이런 게 전략적 공부. 여기는 선택형, 사례형을 다 공부하시는데 민소, 형소는 사례형을 공부하시면서 선택형으로 공부를 완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더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원래 어려웠어요. 원래 어려웠습니다. 원래 어려웠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민법은 워낙 어려웠어요. 민법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수험생분들 진짜 말 그대로 그 취지 보셨잖아요.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거의 취지예요. 보세요. 부담감을 완화시켜주자는 제도 그 개정 취지가 나왔는데 이걸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 문제 출제 유형 트렌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과목을 빼서 너희들의 부담감을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문법학 해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보세요. A견에 나왔어. 그리고 저 B견에 나왔어요. 대법원의 최종적인 이제 6건 해석만 나왔죠. 근데 너무 앞서 생각하시잖아, 우리 선생님들. 아직 입법 개정안도 안 나왔고 법률 개정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거부터 이미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지 마시고 다음 학기만 생각해라. 1학기만 생각해라. 이러신 거잖아요. 그럼 1학기 때 또 무슨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 또 대처하시면 돼요. 근데 2학기가 끝났어? 무슨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또 거기에 대처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대처를 할 때 중심축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중심축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중심축이었던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모르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겠다? 안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잖아요. 그쵸? 지명 타자? 그런 거 없어요. 얘네들이 다 지명 타자이면서 1, 2, 3번 타자인 거예요. 얘를 놓쳐서는 합격은 무조건 요원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법. 그러니까 후사법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원래 알고 있었으면은 안 흔들렸지. 사법시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법시험이 09년도인가 10년도에 팔지선다로 바뀌었어요. 팔지선다로 바뀌었는데 그게 발표가 9월 달에 났어요. 이분들은 신뢰보호가 됐어요? 그쵸. 근데 상관없어. 사시하는 친구들은 팔지로 나오나 오지로 나오나 지문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변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입법 예고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실 일은 공무원 하시는 거잖아요. 그 대응책은 학교 측이 해줘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라. 내지는 그래요. 강사들도 거기에 이제 대응책에 하나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학교가 먼저 어떤 이렇게 공부 유도책을 딱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셔라라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발맞추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앞서가는 생각 좀 그만하시라는 거야. 합격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수험생분이 싫어하실 수 있어요. 수능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시 와서는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 다 성인이다. 다 성인이잖아요. 진짜 시키는 대로 하시면 합격합니다. 시키는 대로 근데 안 하니까 떨어지셨던 거예요. 친구들 만나지 마시라 했는데 친구 만나지. 스마트폰 그만하시라는데 스마트폰 쉬는 시간마다 하시지. 그럼 1시간 수업하고 15분 쉬었는데 15분 동안 스마트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공부한 거 다 날라가지. 검은색과 컬러풀한 건 달라요. 우리 수험생분들 시각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당연히 스마트폰 집중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지금 판서 봐봐. 그냥 딱 쳐다보는 순간 대충 집중해도 돼. 근데 스마트폰은 조그만 화면에서 미친 듯이 눈을 집중해야 돼. 그 집중력에 반의 반만 제발 공부하실 때 발휘해 주세요. 그럼 합격하십니다. 보세요. 이미 집중 클래스가 다르죠? 책 보는 집중력과 스마트폰 보는 집중력의 클래스가 달라요. 스마트폰 보는 집중력을 책의 한 반의 반만 쓰시면 책 한 페이지를 봐도 쏙쏙들이 들어올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또 있으세요? 하나만 더 받아보고 끝낼까요? 자, 그럼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